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116명이 감염되고 7명이 숨진 청도 대남병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청도 대남병원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형의 장례식이 치러진 곳이라 신천지와의 연관성이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코로나19 유입을 막으려고 한국발 방문객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나 지역이 91곳으로 늘었습니다. 싱가포르와 인도도 오늘부터 한국발 입국을 금지합니다. 정부가 마스크 대란 해결을 위해 조달청을 통해 공적 유통망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마스크 품귀 현상이 계속되자 한시적으로 보건용 마스크 재사용을 권고했습니다. 서울시가 신천지 법인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법인이 취소되면 종교단체로 받아온 세금 혜택이 없어집니다.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 개최를 미룰 수 있다며 연기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결정을 내리긴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충남 서산에 있는 롯데케미칼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 지금까지 11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근처 소방서 가용 인력과 장비까지 출동하는 대응광역 2단계를 발령해 불을 끄고 있습니다. 116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고 7명이 숨진 청도 대남병원은 신천지 예수교 이만희 총회장의 형이 장례를 치른 곳이기도 하죠. 신천지는 자신들이 대량 감염 사태와 무관하다고 밝혔는데 오늘 대남병원 대량 감염의 역학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신천지 예수교는 이만희 총회장의 형 장례식에 52명이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청도 대남병원 대량 감염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뭔가 바이러스가 전파되었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대구교회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이 아닌가라고. 신천지 측의 주장과 달리 경찰은 조의금 명부를 근거로 조문객을 178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이외에 장례식 일을 거둔 교인도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촬영을 했을 거라고 여겨지고 대부분이 이제 참여한 사람들이 수뇌부다 보니까 그거를 공개하는 거 꺼려하지 않을까. 무엇보다 정보를 일부만 공개하는 방식이 사태를 키웠고 아직 밝히지 않은 정보가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교육생이냐 교인이냐 이걸 나눌 필요가 아니라 신천지가 관리하는 모든 명단을 공개했어야 하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생 이전 단계, 즉 보건방 단계에 대해서도 언급이 전혀 없고 의혹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보건당국은 오늘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장과 관련한 역학조사 결과를 밝힐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초등학생을 포함해 신도 6명이 한꺼번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외부 회사 강연에서 신천지 강사와 접촉했던 신도가 예배에 참석하면서 무더기로 감염된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노태현 기자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교회입니다. 문은 모두 닫혀 있고 알림문이 붙어 있습니다. 교인 6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내용입니다. 확진자가 나오자 교회는 예배를 중단하고 건물을 자진 폐쇄했습니다. 확진자들은 지난달 23일 교회 지하 25평 남짓의 공간에서 함께 예배를 본 초등부 성인교사 5명과 11살 초등학생 1명입니다. 이들은 각각 오산, 화성, 수원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원시는 화성에 거주하는 성인교사가 지난달 19일 회사에 초청된 신천지 확진 강사의 교육에 참여했다가 전염됐고 교회 내 감염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교회 측은 성인교사가 감염 사실을 모르고 예배에 참석했는데 초등부 예배에는 학생 13명과 교사 10명이 참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당국이 초등부 예배를 포함해 당일 교회 예배에 참석한 16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교회 관계자와 신도, 가족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서울시가 신천지의 법인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방역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 공익을 해치고 있다는 건데요. 법인이 취소되면 종교단체로 받아온 세금 혜택을 반납해야 합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에 신천지의 책임이 크다고 봤습니다.
정부와 방역당국에 협조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명단을 늑장 제출한다든지 허위 제출, 또 저희들 전수조사에 조직적으로 거부하거나 허위 진술하고 있고. 서울시는 신천지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법인 취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 설립 목적 외에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는 2011년 강남구 소재의 한 건물에 법인을 등록했고 2012년 이만희 총회장을 법인 대표자로 변경했습니다. 법인 허가가 취소되면 종교법인에 적용되는 세금 감면 혜택이 사라지고 종교단체의 상징성에도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다음 주 청문을 거친 뒤 법인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힌 가운데 신천지 측이 행정소송에 나서면 법적 공방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보건당국이 코로나19 진단검사 대상의 우선순위를 신천지 신도에서 일반 대구 시민 중 유증상자와 고위험군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애초 대구 신천지 신도 8천여 명을 포함한 전국 신도 23만여 명을 전수조사하겠다고 했지만 신도 가운데 유증상자와 고위험군만 검사하고 무증상자는 자가격리 후 연락을 유지하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5천 명을 넘어서고 일반 대구 시민이 신천지 신도 검사 물량에 밀려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지는 사례가 나오자 우선 검사 대상을 변경한 겁니다. 코로나19 종합 현황입니다.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43일 만에 확진자가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도 32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번엔 지역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어제 0시 기준으로 대구와 경북을 합쳐 확진자가 4천 명을 넘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과 부산에서도 각각 100명에 가까운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증감 추이인데요. 어제 하루에만 851명의 확진자가 확인되면서 하루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별 확진자 현황입니다. 중국은 확진자가 8만 명을 넘어섰고 이탈리아 2,036명, 이란 1,500여 명 등 계속해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부족 사태가 계속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어제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스크 재사용을 권고했는데요. 정부는 조달청과 약국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마스크 전쟁이 계속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사과했습니다. 마스크를 신속하고 충분히 공구하지 못해 불편을 끼치고 있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용법도 내놨는데 자신이 사용했고 많이 오염되지 않았다면 일회용 마스크라도 다시 쓸 수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최근 이어지는 마스크 품귀 현상을 고려한 건데 WHO 권고하는 사뭇 다른 조치입니다. 정부는 조달청이 직접 마스크 제조업체로부터 물량을 사들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유통 과정을 사실상 직접 통제하게 됩니다. 약국의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 일명 DUR 활용도 물망에 올랐습니다. 이 전산망을 통하게 되면 의약품을 살 때처럼 개인정보와 마스크 구매량이 연동됩니다. 마스크를 누가 몇 개나 샀는지 알 수 있어 한 사람이 무더기로 쟁여두는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네, 계속해서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적반하장이란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은데요. 이제는 중국에서 한국인의 진입을 막는 등 한국인 배척 분위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일부 한국인 격리시설에서는 바퀴벌레가 나오는 등 위생 상태도 엉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늦은 밤 중국 텐진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중국인들과 한국인들이 승강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격리를 마치고 온 한국인들의 진입을 막는 겁니다. 중국에서 한국인에 대한 반감이 심해지면서 우리 교민들이 격리가 끝난 뒤 복귀하더라도 계속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격리시설 위생 상태도 심각합니다. 중국 일부 격리시설에선 바퀴벌레가 기어다닙니다. 가구 옆면엔 곰팡이가 가득하고 바닥엔 죽은 벌레들도 보입니다.
전 세계 각국에 격리된 우리 국민은 중국이 960여 명, 베트남 270여 명 등 모두 1,200여 명에 달합니다. 여행객은 거의 없고 대부분 사업차 방문하거나 현지 거주 교민들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격리된 국민이 비위생적 환경에서 강압적으로 격리되는 일이 발생하자 외교부는 대사관을 통해 격리 상태를 파악하는 한편 신속 대응팀 파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 코로나19가 정치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콩 빈과일보는 람 장관이 중국 중앙정부의 코로나19가 반정부 집회를 억제하면서 오는 9월 입법회 선거 전에는 표심이 친중국 성향의 현 정부로 기울 것이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범민주진영은 람 장관이 시민들의 건강보다 정치적 고려를 우선시했다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넉 달 앞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을 미룰 수도 있다고 처음 언급했습니다. 코로나19가 무섭게 번지자 특단의 조치도 꺼내들 수 있음을 시사한 건데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세로 2020 도쿄올림픽 취소설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올림픽을 총괄하는 일본 장관이 연기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하시모토 세이코 일본 올림픽 패럴림픽 담당성은 일본 상원인 참의원에 출석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와 맺은 협약에는 2020년 안에 대회를 여는 걸로 명시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연내 개최를 전제로 올림픽을 연기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외신들은 애초 예정된 오는 7월 24일에 올림픽이 열리지 못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일본은 각국 선수들이 코로나 감염 불안을 호소하며 올림픽 불참을 통보하거나 검토해 그야말로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다만 IOC 이사회는 도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일정 변경은 선택지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I would like to encourage all the athletes to continue their preparation for the Olympic Games Tokyo 2020 with great confidence and with full steam. 세계보건기구 WHO 역시 올림픽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엔 아직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4년 전에도 지카 바이러스 유행 속에 브라질 리우올림픽이 그대로 열렸지만 일부 국가와 유명 스포츠 스타들이 속속 불참해 흥행에는 실패했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곳곳에서 경증 환자들을 위한 생활치료센터가 가동에 들어갔죠. 그런데 대구는 새로 마련한 생활치료센터의 병상도 하루 만에 모두 차버렸습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들은 하루 2차례 체온과 호흡기 증상을 스스로 점검하고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의료진의 진단을 받게 됩니다. 경북 영덕군에 위치한 이곳 생활치료센터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 200여 명에 대한 의료 및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경북도는 감염자가 많은 경산시 등 7개 시군에서 생활치료센터를 우선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대다수의 확진자가 밀집한 대구 생활치료센터는 160개 병상이 단 하루 만에 꽉 차버렸습니다. 생활치료센터를 최대한 신속하게 확충하여 다음 주 초까지는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입원 대기 환자는 현재 2,000명입니다. 지금까지 추세로 볼 때 확진자가 급증할 전망이어서 치료시설 확충이 시급합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명에 가까워진 서울시가 육군과 합동으로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서울시 방역 작업에 군이 지원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방진복과 마스크, 고글과 장갑으로 무장한 육군 병사들이 교회 곳곳에 소독약을 뿌립니다. 서울시와 긴급 방역에 나선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병사들입니다. 취약계층이 많이 사는 마을에도 하얀 방진복 차림의 병사들이 나타나 긴급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서울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저희 육군은 당과 군이 협력하여 총력을 다해 예방적 방역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에 투입된 병력들은 열감지 카메라를 감시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군 병력이 서울시 방역 지원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뒤 수방사에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수방사가 보유한 제독 차량 12대와 병력 411명도 투입돼 서울 시내 곳곳의 도로와 공원 등 공공시설을 소독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매일 자치구별로 신청을 받아 사람이 몰리는 장소를 중심으로 소독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낸 첫 대남 담화에서 청와대에 전응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제1부부장은 누구를 위협하고자 훈련한 것이 아니라 자위적 차원이라면서 청와대가 강한 유감이니 중단 요구니 하는 것은 주제넘은 실없는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에서 비나 눈이 오겠고 밤에는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 전북 동부 내륙에서 눈이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미만이 되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경기 동부와 영서, 충북 북부, 충청 이남 서해안, 전북 동부 내륙에서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 비는 구름 뒤로는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도로 아침과 별반 차이가 없어서 종일 춥겠고요. 경칩인 내일 아침에는 영하 3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오락가락 변하는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대기 확산은 원활해서요. 하루 평균으로 봤을 때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이 예상되는데요. 단 낮부터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국외 미세먼지가 들어오면서 일시 공기가 탁해질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지금 전국에서 구름이 많이 지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곳곳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낮 동안 비나 눈이 오겠고요. 영서는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전북 동부 내륙에서는 밤에 눈구름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2.5도, 춘천 2.8도, 청주 3.7도, 대전 3.9도, 대구는 6.2도로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 3도, 춘천 6도, 강릉 9도, 청주와 대전 안동 7도, 대구 10도, 부산은 13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8도가량 낮아 종일 춥겠습니다. 금요일까지는 반짝 꽃샘추위가 이어지겠고요. 주말에는 전국에서 비 소식 들어있는데요. 이후에는 다시 날이 포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의 낮 기온 14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